자, 그래서 거기 우리 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엔티시던트와 그죠? 엔티시던트와 그 다음에 탑 매니지먼트의 역할은 이제 주로 우리 최고 경영자층의 입장에서 오고, 그래서 조직 문화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최고 경영층 이런 쪽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배웠죠. 오른쪽 그림표 보면 사회화, 그죠? 우리 소셜 프로세스라는 거 공부했었죠. 소셜 프로세스, 경영자 조직 행동에 있어서의 기본 입장은 경영자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개인 행동을 이해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두 번째로 팀과 사회화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성원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이제 그 형성되기 위해서 최고 경영층이 기본적으로 가치관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요, 그죠? 그 분위기를 막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조직 문화를 흡수하면 되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흡수할 때 보통 이제 조직 밖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화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 보면 사회화의 어떤 세 가지 단계로 나오네요. 프리 어라이벌이니까 도착 전에,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오기 전이죠. 어라이벌. 프리가 미리니까 미리,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오기 전에 저 조직은 어떨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어떤 생각했어요? 어떤 곳일까? 외국어를 잘할까? 졸업하면? 저는 그랬어요.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여기서 4년 동안 공부하고 하면 외국어 한 영어를 비롯해서 일본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정도는 하고 나가겠지. 오히려 더 영어를 못하게 된 케이스죠, 그죠? 왜냐면 저는 전공이 어학 쪽이 아니었고, 그죠? 경영학과였으니까, 경영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라고도 말하기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그거 같아요. 다만 이제 경영 쪽 공부하면서 관련 용어 정도 좀 늘어난 정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외대 입학하고 나서, 그리고 입학하고 난 후에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화가 될 때 첫 번째는 그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어떨까? 어떤 분위기일까? 어떤 특징을 가질까?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뭐 들었던 친구들이 또 듣는 경우도 많았지만, 선배들이나 동료들한테 제 수업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판단해 보죠. 이원 선생님 수업 어떨까? 빡셀까? 성적 잘 못 받을까?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면 혼날까? 할 게 많다던데? 뭐 이런 거? 공부할 거 많다던데? 시험이 어렵다던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오면 달라지잖아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 인카운터는 만난다는 뜻이죠. 만남. 노사연의 노래 제목 같네요. 만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실제 조직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 뭐 예를 들어 보면 삼성 되게 엘리트 문화라고 했는데, 엘리트주의가 팽배하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우리 팀원들은 상당히 소탈하고 구성원끼리 친밀하게 잘 지내는구나. 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만남.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조직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점, 다른 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게 바로 메타모폴시스예요. 변용이라고, 변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도착 전, 만남을 조금 멋있게 얘기하면 한자어로 조, 그 다음에 변화. 이렇게 되죠. 사회화의 세 가지 과정. 이걸 갖다가 뭐 어렵게 얘기하면 뭐 anticipatory socialization, 그죠? 그리고 realistic 뭐 어쩌고저쩌고 encounte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change and acquisition 뭐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는데,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화될 때. 근데 문제는 요때, 그러면 조직 문화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요때 이제 조직 문화를 경험하게 되죠. 조직 문화를.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도착 전에 상당히 그 조직의 여러 가지 분위기. 야, 삼성은 엘리트야. LG는 교육 잘 시켜준대. 왜 한국 외대는 어떻대? 어떤 조직은 어떻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실제 만나보면 다르면 이 조직에서 경험하고 이 변화라는 데서 그 조직에 더 충성심이 생길 수 있고,
조직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려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반면에 이 조직이 싫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하면.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조직 문화는 어느 때 흡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면 요 조우 때. 예. 근데 도착 전에 이게 조직 분위기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 해당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죠.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 조직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태도가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러면 실제 그 조직에 들어가서 최고 경영층이 보이는 행동에 상당히 또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그 조직에 적응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상당히 성격적으로 터프한 것을 즐기고,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남성성이 강조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친구들은 군대라는 어떤 조직 분위기에 상당히 우호적일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추구하는 걸 보면 괜찮네, 받아들일 데 있어서 무리가 없죠. 근데 이제 평소에 군대라는 어떤 그 분위기에 대해서 나 상하 위기에 있는 거 너무 싫어, 그죠? 그리고 나는 뭐 선생님이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구타도 있었거든요. 맞는 거 너무 싫어.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많이.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는 정말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해요. 경험하고. 그러면 이제 그 조직에서 이탈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 사회화 과정에서 뭐를 하느냐? 조직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를 좀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그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맨 밑에 베이직 어썸션이라는 게 있죠. 미리 사전적으로 생각했던 거에다가 조직을 실제로 조우해보게 되면 베이직 어썸션이 생기죠. 아까 군대를 예를 들었듯이 군대는 되게 엄격한 곳이래, 단학감만 써야 되는데 실제로 경험하니까 군대는 정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명령을 내려도 계급이 높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베이직 어썸션이 생기죠. 그리고 군대가 곳곳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구호들이 막 써 있어요.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더 실전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군기, 소위 말하는 군기를 강조하는 표현과 스코어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써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espoused value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기본 전제를 통해서 명시된 가치가 espoused value, 분명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LG라는 회사, LG전자의 공장 분위기는 상당히 터프해.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 LG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3교대로 일을 해도 모자라. 우리 특근도 해야 돼. 뭐 이런 기본 전제를 갖고 실제로 LG 그 관련된 생산 공장에 가보니까 명시된 가치가 막 써 있는 거예요. 불량률을 100만 개 중에서 1개 이하로,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휴식 시간은 철저히, 근무 시간은 뭐 예를 들면 뭐 빡세게, 뭐 이렇게 이런 구호 같은 거 써놨다. 그러면 그런 기본 전제를 토대로 명시된 가치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observable artifacts라는 건 뭐냐면요. observable artifacts, 관찰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observable artifact는 인공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굳이 쓰면 관찰 가능한, 우리말로 쓰면 웃기다니까, 이래서 인공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직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가 뭐가 있냐, 아까 말했듯이 뭐 색, 그 다음에 복장 규정, 의례, 의식, 이런 것들.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보면 이제 군국주의의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특히 고등학교 때 군사교육을 받았거든요. 교련 시간에. 총검술 같은 거 배우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그죠? 교장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조회 문화가 사실은 이런 의례를 상당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일본 특유의 어떤 문화의 그죠? 그런 가치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시간표 만들 때 월요일 날 1교시는 이런 거 많이 썼을 거예요. 시간표 만들 때 애조, 애국조회. 예, 조회를 왜 합니까? 초등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그리고 뭐 가끔씩은 초등학교 그만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이런 의례 의식을 상당히 강조하는 게 바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된 조직 문화의 어떤 실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의례 같은 거를 강조한다. 곳곳에 조직에서 뭐 구호 외치고 뭐 이런 걸 강조한다. 그러면 명시된 가치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기본 전제도 다시 역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화살표를 우리가 방향성을 위아래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직 어썸션에서 출발해서 명시된 가치, 관찰 가능한 조직의 어떤 실체를 우리가 조직 문화의 실체를 경험하는 게 아닐 할 수도 있고 그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명시된 가치를 다시 이해할 수도 있다. 의식을 많이 한다. 명시된 가치가 뭐 일본 군대에서 뭐 천황폐하에게 뭐 충성을 다한다. 그럼 기본 전제는 뭐야? 우리는 천황폐하의 뭐 한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역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 과정에서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 그래서 이해를 잘 하시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결과, 그러니까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가 조직 성과에,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는 우리가 조직 쪽에서는 이걸 단어를 몰입이라고 번역해요. 커미트먼트를 몰입,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뭐 조직이 얼만큼 빠져드는가. 앞에 이제 굳이 단어를 넣는다면 오르거니제이셔널, 조직 몰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조직 몰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4장에서 배울 텐데 조직에 얼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가,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턴오버는 이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직 문화가 나랑 맞지 않으면 이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2는 뭐냐면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해요. 일단 적어봅시다. 조직 시민 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조직 시민 행동.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주어진 직무에 다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조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리서치다. 근데 그 조직이 너무 좋아서 회사 앞마당을 막 청소해요. 앞마당을 청소하고 사무실에다가 막 꽃을 심어놓고 뭐 자기 직무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하는 걸 말해요. 조직이 좋아서 일종의 조직의 태도라, 조직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조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죠? 어쨌든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우리가 2장에서 다룬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최고 경영자들의 철학, 특히 창업자의 철학, 그죠? 가치관이 바탕이 돼서 최고 경영층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사회 과정을 통해서 흡수하면 구성원들이 기본 전제가 생겨서 그리고 명시된 가치를 이해하고 또 조직 문화의 어떤 양태들을 보면서 조직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 조직 문화를 우리가 체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는 조직의 각 부문에 아주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경영자층에서 물어보죠. 우리 조직의 문제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일단 던지는 말이 조직 문화가 부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상당히 책임감이 없는 말로도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조직 문화의 부재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이제 물어보게 되면 그때 이제 제가 하나씩 제도 같은 걸 이야기를 하죠. 뭐 급여 제도를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좀 어려웠는데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페이지냐?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조직 문화, 그러니까 지역 문화, 로컬,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문화하고 조직 문화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거기 보면 이 단어가 나오네요. 그 그림 보면 중간에 동그라미 있는 거에 여기 소사이어틀 컬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소사이어틀이 어떤 특정 지역, 사회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커스텀스니까 관습이래요. 관습과 뭐다? 또 하나는 랭귀지, 언어다. 아, 특정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게 관습이구나.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관습 뭐예요? 유교 문화권이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설날, 추석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종교에 따라서 형식이 약간 다르고 있지만 조상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는 어떤 말을 써요? 한국말 쓰죠. 한국어. 그죠? 한국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경제적인 어떤 체계, 경제적 이코노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언어 체계도 보면 경제 시스템이니까 공산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적인, 관습적인 차이가 발생하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언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는 밑에 폴리티카라고도 관련이 있다. 정치적인 거, 그죠? 사실 요거 경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정치 체제를 얘기하면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묶어서 그냥 보셔도 되겠네요.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에스닉 민족 같은 경우에는 민족도 뭐 민족에 따라서 언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한민족이니까 한국어를 쓰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소수민족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기 서쪽에 뭐 신강 위구르 지역, 그죠? 그다음에 티베트, 그죠? 몽고, 그죠? 그다음에 뭐 저쪽에 동북 쪽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동포들도, 그죠? 우리나라 동포들도 많이 거주하죠. 민족에 따라서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그다음에 종교에 따라서도 언어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유교적인 문화권에서는 한자 문화권 때문에 가족들을 지칭할 때 용어들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뭐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숙분이, 백분이.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냥 다 언클, 앤트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징을 준다.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특정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보다는 어찌 됐건 간에 중요한 건 관습과 언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뻔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문화가 조직에서 팽배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연공주의가 많이 남아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죠? 조직 문화에. 그러니까 연공주의가 발달하니까 어때요? 구성원들의 어떤 윤리의식, 가치관이 상당히 윗사람들 말에 잘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런 분위기. 또 요새 젊은 20, 30대 계층에서는 그런 면에서 또 기존의 기성 세대들과 다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밸류, 윤리, 그죠? 에티튜드, 태도, 그 다음에 어썸션, 기본 가정, 그죠? 전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기대 사항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7장에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조직 문화라는 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앞에서 조직 문화의 형성 과정 볼 때 그거 우리가 봤잖아요. 창업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에 기반한다는 거.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페이지는 그렇게 뭐 중요한 장은 아니었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 보세요. 이 조직 문화 유형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1장에서도 공부했지만 그 카메론과 퀸, 그죠? 기억나세요? 카메론과 퀸. 근데 CVM, 컴피팅 밸류 모델
모형이라는 거, 경쟁 가치 모형이라는 거 이거네요. 거기 보면 조직 문화의 유형, 클랜, 에도크러시, 하이어러키, 그 다음에 마켓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잖아요. 자 보세요. 클랜 문화하고 에도크러시하고 하이어러키하고 마켓 문화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분 기준부터 한번 볼게요. 맨 위에 보면 이 표 8페이지 지금 보세요. 핸드아웃 8페이지 보시면 플렉서빌러티라는 단어 나오죠. 그죠? 유연성. 아, 조직 문화를 나눌 때 유연성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디스크레션은 재량이라고 해요. 재량. 그리고 여기 저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왼쪽 밑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 문화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찾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비교해서.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스테빌러티니까 안정성, 그죠? 안정성. 그 다음에 컨트롤이니까 통제. 그죠? 안정화되려면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죠? 학생들이 이제 운동 못하게, 그죠? 막 누르면, 통제하면 안정된다고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은 인터널 포커스. 이거는 이제 내부 초점이야. 내부에 초점이 있는 거고, 포커스를 두는 거고, 그리고 통합, 인테그레이션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은 외부 초점, 그죠? 엑스터널 포커스, 외부 초점.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이니까 차별화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랜이 있고, 클랜 문화가 있고, 여기에 에도크러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어러키 문화가 있고, 이쪽에 마켓 문화가 있네요. CAHM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요 클랜 문화를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적어놓고 필기를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좀 써야겠다. 중요한 내용들은. 자, 클랜 문화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우원스 닭도리라는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가족 기업을. 그래서 은행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제가 있는 돈 합쳐서 이제 이문동에 이제 가게를 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이 누구예요? 그리고 사장 이원. 그리고 뭐 가족 기업이니까 뭐 제 와이프. 캐셔는 이제 와이프가 되겠죠. 소위 말하는 카운터 보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방 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주방도 제가 해야겠죠. 주방장을 두기 어려우니까. 서빙도 제 와이프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빙 한 명 갖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요청하겠죠. 시간당 15,000원 정도로 해서 시간당 15,000원. 괜찮죠? 15,000원. 그러면 6시간 하면 얼마야? 15 곱하기 6 하면 9만 원인가요? 우와, 괜찮네요. 6시간만 해도. 4시간 해도 6만 원. 자, 봅시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서너 명 정도가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할 때 보면 이 클랜이라는 게 그야말로 C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게임 보면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해서 막 부족들 간에 막 격돌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C족 문화는 어디에서 이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 스타트업이라는 거 아시죠?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창업한 기업, 한 단어처럼 써요. 스타트업 그러면 처음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져서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 자, 트러스트는 뭐냐면 콜래버리, 협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핸드아웃 보셔야 돼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8페이지 지금 클랜 쪽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핸드아웃에는 아마 붉은색 계열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C족 문화는 상당히 콜래버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멤버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3-4명밖에 안 되니까 가족처럼 이제 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means, 수단을 보면은 코이전, 상당히 응집해야 된다, 구성원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주방도 맡고 있고 사장도 맡고 있으니까 제가 뭐 닭도리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료 구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고 요리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날 매출도 같이 와이프랑 따져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열심히 다른 멤버들과 코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티서페이션 참여를 해야죠. 여기서 와이프가 피곤하다고 만약에 일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사장하고 여러분들 중 아르바이트한 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명이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도 있지만 멤버가 적으니까 그때그때 일 처리할 때 인파워먼트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우시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화 보아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뭐더라? 그 이한이하고 그 경찰들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수원 왕갈비 뭐 만들었던 그 영화 뭐더라? 요새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그것처럼 형사들이 닭갈비집 차려갖고 막 가게 운영하듯이, 그죠? 그렇게 되면 멤버들이 다 자기 주 특기에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목적을 보면 모렐, 사기를 높인다, 그죠?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사기 진작을 하고, 그다음에 people development, 사람들을 개발시켜야 되죠. 지금 뭐 제가 주방을 맡고 있어서 요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부재할 때는 와이프도 음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몰입해야 된다라는 게 클랜 문화의 특징이다. 역시 지금 조직이 막 이제 만들어져서 스타트업이 돼서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초점은 조직 내부의 통합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내일 나눌 거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성과 재량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3부를 마칠게요. 오늘은 4부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